반갑습니다.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 2026년 8월은 사람의 진심과 돈의 실체, 문서의 가능성이 서서히 구분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고 재물운과 건강운, 귀인띠와 조심할 띠, 사업과 직장, 집과 땅의 매도 흐름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달 가장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은 올해 64입니다. 개묘라는 기운은 맑은 이슬과 부드러운 봄비가 여린 나무와 꽃을 적셔주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개수는 눈에 띄게 큰 물은 아니지만 메마른 생명을 살리는 섬세한 물이며 묘목은 관계와 성장, 아름다움과 조화, 새로운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묘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핍니다. 상대가 직접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목소리를 보고 먼저 알아차리며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쪽을 몰아붙이기보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분위기를 읽으며 적절한 때를 고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도 자신의 뜻을 전하며 사람 사이의 불편한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너무 많이 고려하면 선생님의 권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어려워 보이면 독촉하지 못하고 가족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이었지만 여러 해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과거의 기억이 모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개묘생 선생님들은 갈등 자체를 싫어해 불만을 직접 꺼내기보다 연락을 줄이거나 조용히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선생님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평생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이 양보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는 상대의 마음만 살피지 말고 선생님의 형편과 감정도 같은 무게로 보셔야 합니다.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며 양보와 희생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수는 기억과 생각이 깊은 기운입니다. 개묘생 선생님들은 오래전 들었던 말과 그때의 표정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의 은혜도 잊지 않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묘목은 새로움을 좋아하면서도 안전한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지금의 안정이 깨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일을 줄여야 한다고 알면서도 그동안 쌓은 관계를 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병운년입니다. 개수인 선생님들에게 병화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돈과 재산, 성실한 노력의 대가, 현실적인 책임과 가정의 살림을 뜻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돈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임대료, 부동산과 세금,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처럼 실제 숫자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화 역시 개수 선생님들에게 재물의 움직임을 강하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지출과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집안 시설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묘생 선생님들은 돈 자체보다 돈이 사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사람을 더 도와주면 다른 자녀가 서운해하지 않을지,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를 감정으로만 처리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다정한 마음과 정확한 기록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병운년의 강한 불은 개수를 빠르게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사람의 요구가 늘어나면 선생님의 정신과 체력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잘 버티다가 저녁이 되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묘목은 개수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므로 선생님은 가족과 주변 사람을 계속 챙기려 합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바깥으로만 흘러가면 정작 선생님 안에 남는 기운이 부족해집니다. 올해는 베푸는 일보다 먼저 선생님의 체력과 생활을 채워야 합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호월입니다. 절기상으로는 8월 7일 입추 무렵부터 병신월이 시작되어 9월 7일 백로전까지 이어집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을미월의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초반에는 몸이 무겁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입추가 들어와도 당장 찬바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오화의 열은 여전히 강하고 낮의 무더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의 안쪽에서는 퍼지고 성장하던 힘을 거두어 무엇을 남길 것인지 가려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신월의 병화는 개수 선생님들에게 정제로 들어옵니다. 생활과 돈, 계약과 재산을 안정된 형태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금은 정인의 기운이 되어 문서와 정보, 고오와 공부, 부동산과 공식적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정제와 정인이 함께 움직이면 돈을 문서로 정리하거나 재산과 계약을 제도적인 절차에 맞춰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집과 땅의 매도, 보험과 연금, 증여와 상속, 대출과 세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막연한 기대보다 근거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해도 실제 계약과 입금 날짜를 확인해야 하고 좋은 투자라는 설명을 들어도 공식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의 묘목과 병신월의 신금은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큰 충돌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불편함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생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말로는 돕겠다고 하면서 실제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과 원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돈과 문서, 가족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8월은 조용한 변화가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겉으로 큰 사건이 생기지 않더라도 마음속 기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먼저 연락하고 챙겨야 유지되던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상대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줄였을 때도 선생님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가 있을 때만 다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연을 숫자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의 균형은 살펴야 합니다. 선생님만 계속 시간과 돈, 마음을 쓰고 있다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8월 초에는 가족의 부탁과 생활비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고민을 말하거나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고장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통장에 있는 돈부터 사용하지 마십시오. 급한 일과 조금 기다려도 되는 일을 나누고 가족 중 누가 어떤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지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문서와 연락의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보험과 정산, 부동산 관련 답변이 오거나 오래 중단되었던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첫 번째 제안을 최종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격과 비용, 기간과 책임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상대의 조건을 모두 받아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사람을 통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이 중개업소와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선생님이 몰랐던 제도와 절차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선생님에게 선택권을 늘려주지만 선생님 대신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자격과 경험,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하순에는 가족과 재산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계속 보유할지, 가격을 조정해 매도를 추진할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주거와 건강, 생활비를 지키면서 가족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서운해하더라도 선생님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안정되어 있어야 가족과의 관계도 오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의 8월은 안정된 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록 좋아집니다. 정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달이므로 큰 횡재보다 정해진 수입과 생활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금과 임대료, 급여와 정상금처럼 출처가 분명한 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환급금, 미뤄진 대금이 문서 처리 후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생활에 필요한 몫을 떼어 두십시오. 병원비와 주거비, 세금과 비상금을 따로 남기고 난 뒤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가족에게 돈을 쓸 때 손익을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자신의 계획을 줄여서라도 도와주고 손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도움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진 돈을 모두 나누어 주고 나중에 자녀에게 생활비를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사업과 부채 문제로 목돈을 요구한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보다 왜 필요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적자를 부모의 돈으로 막는 구조라면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도와주더라도 한 번에 전액을 주지 않고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비와 월세처럼 목적이 분명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상환 계획을 다시 정하십시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날짜와 금액은 문자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선생님이 받아야 할 돈을 요청한다고 해서 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선생님에게 금전 부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가 생활비와 앞으로의 지출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줍니다. 보증과 명예 대여는 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서류에 적힌 책임은 선생님에게 남습니다. 통장과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과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일도 위험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채무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투자에서는 안정성을 우선하십시오. 병오년의 정제 기운은 꾸준한 재산을 선호하지만 주변의 강한 불기운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조급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보며 지금 추가하면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간 이유와 실제 가치를 확인하지 않은 추가 투자는 위험합니다. 본전을 찾고 싶다는 마음과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 투자한 이유가 사라졌다면 일부를 정리하는 것도 재물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수익이 크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마십시오.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만들거나 치료비와 생활비를 투자에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믿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 지인 추천 상품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과 투자 전문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판단도 선생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준다는 제안, 회원을 데려오면 돈을 더 준다는 구조,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상품은 멀리하십시오. 이번 달 재물운을 살리는 방법은 통장과 보험,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계좌에 흩어진 돈을 용도별로 나누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와 정기 결제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장과 납부기간, 해지 손실을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면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말고 충분히 비교하십시오. 선생님의 재산 현황을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금과 보험, 부동산과 대출, 빌려준 돈과 받을 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적어 보십시오.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마음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은 8월에 수분 부족과 신경피로 눈과 근육, 호흡기와 소화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개수는 몸의 수분과 순환, 묘목은 눈과 근육, 간과 긴장된 신경을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불이 강하면 수분과 체력이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줄이고 외출해야 한다면 물과 모자, 양산을 챙기십시오.
땀을 많이 흘린 뒤 어지럽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무리하게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 중인 질환에 따라 수분 섭취 기준은 달라집니다. 심장이나 신장과 관련해 별도의 안내를 받은 분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툰 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밤에 생각이 많으면 장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른 뒤 늦은 시간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양이 적더라도 규칙적으로 먹고 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묘목의 긴장이 강해지면 목과 어깨, 팔과 손목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서류를 오래 보며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자주 몸을 풀어주십시오. 눈의 피로와 두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영상과 주식 화면, 부동산 정보를 계속 보면 잠이 늦어지고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시간을 나누고 중간에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병신월의 신금은 폐와 기관지, 피부와 대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강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면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바깥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 실내의 차가운 바람을 반복해서 오가면 몸살처럼 몸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얇은 옷을 준비하고 냉방 바람을 직접 맞지 마십시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활 리듬과 식사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묘신의 불편한 흐름에서는 작은 부주의와 관절의 긴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급히 방향을 바꾸다가 발목과 무릎을 다칠 수 있습니다. 욕실과 베란다, 현관의 미끄러운 부분을 살피고 높은 곳의 물건을 혼자 꺼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는 습관이 작은 사고를 막아줍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계묘생 선생님들은 낮에 참았던 감정을 밤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잠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관계와 돈 문제의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해야 할 말을 짧게 적어두고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쉰 뒤 대화해야 선생님의 진심도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건강에 대한 말씀은 특정 질환을 예언하거나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의 환경과 기운을 참고해 평소 약한 부분을 미리 살피자는 의미입니다.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번 달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토끼띠와 돼지띠는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주며 생각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계묘생 선생님이 혼자 고민을 품고 있을 때 돼지띠는 선생님을 재촉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와 재산 문제를 의논할 때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는 돼지띠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로만 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병원과 은행, 중개업소에 함께 가주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두 번째는 양띠입니다. 토끼띠와 양띠는 관계를 조율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힘이 잘 맞습니다. 형제와 자녀 사이에 재산 문제로 말이 거칠어질 때 양띠가 중간에서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양띠의 세심함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정을 계속 미루게 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때 행동하는 양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개띠입니다. 토끼띠와 개띠는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묘생 선생님이 상대의 사정을 너무 많이 봐주려 할 때 개띠가 원칙과 경계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돈 거래에서 선생님에게 불리한 조건을 솔직히 알려주는 개띠라면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책임 있는 조언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는 거리를 조절해야 할 띠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띠입니다. 토끼띠와 닭띠는 말하는 방식과 판단 기준이 달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운 설명을 원하지만 닭띠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돈과 문서를 함께 다룰 때 상대의 말투에 상처받아 필요한 내용까지 거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닭띠가 선생님의 감정을 무시한 채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쥐띠입니다. 토끼띠와 쥐띠는 관계와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쥐띠가 손익을 빠르게 계산하면 선생님은 사람의 사정을 너무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쥐띠는 선생님이 감정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지 말고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같은 토끼띠입니다. 같은 띠끼리는 감정과 분위기를 잘 이해하지만 둘 다 갈등을 피하려 하면 중요한 결론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서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서운함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토끼띠와 공동으로 돈과 재산을 관리한다면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상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장사와 사업을 운영하는 개묘생 선생님들에게 8월은 고객과 거래처를 넓히기보다 기존 관계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달입니다. 선생님들은 손님의 요구를 세심하게 맞춰주고 서비스도 넉넉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은 단골을 만드는 힘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들면 실제 수익이 줄어듭니다. 가격에 포함된 기본 서비스와 추가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해 모든 요구를 무료로 받아주면 선생님의 노동만 늘어납니다. 매출액만 보지 말고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이 많아도 선생님의 몸만 지치고 돈이 남지 않는 품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과 미수금도 정리하십시오.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의 사정을 봐주다가 결제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도와 날짜를 정하고 약속이 반복해서 어긋나면 현금 거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월에는 문서와 정보, 자격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교육과 상담, 돌봄과 관리, 글과 콘텐츠, 미용과 손재주에 연결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작은 비용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점포를 얻고 시설비를 많이 쓰는 방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제안을 받을 때는 친밀함보다 계약을 먼저 보십시오. 상대가 사람을 모으고 선생님이 돈을 넣는 구조라면 선생님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 업무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관계를 의심하느냐며 화내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과 기관에 근무하는 분은 업무 조정과 새로운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세심함과 관계 조율 능력이 인정받아 사람을 연결하거나 민원을 다루는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계속 받아주는 업무는 정신적인 피로가 큽니다. 선생님이 처리해야 할 범위와 상급자가 책임질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관계에 상처받은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수입과 근무 조건, 건강과 이동 거리를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사업을 돕는 분은 선생님의 돈과 자녀의 사업 자금을 구분하십시오. 부모가 도와준 돈을 자녀는 선물로 생각하고 선생님은 돌려받을 돈이라 생각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의 성격을 예매하게 두지 마십시오.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병신월은 부동산과 금융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거래에 필요한 조건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집이나 토지를 오랫동안 내놓았던 분은 입주가 지난 뒤 새로운 문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격만 확인했던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태도가 처음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가격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다가 수리와 세금, 대출을 이유로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었다고 바로 거래를 끊기보다 새 조건이 현실적인지 확인하십시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말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숫자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개묘생 선생님들은 집에 담긴 추억과 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살아온 공간을 가격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선생님의 기억보다 집의 현재 상태와 시장 가격을 봅니다. 매도를 결정했다면 선생님의 정서적 가치와 현실의 거래 조건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주변의 실제 거래 사례를 알아보고 여러 중개업소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집을 보여주기 전에는 공간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장식품과 추억이 담긴 물건을 많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많으면 집의 크기와 구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꼭 남길 물건은 상자에 따로 보관하고 현관과 거실, 주방과 베란다를 단정하게 정리하십시오. 커튼을 열고 환기에 밝고 편안한 느낌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큰 돈을 들여 전부 새로 꾸미기보다 누수와 곰팡이, 깨진 타일과 고장난 수도처럼 상대가 걱정할 부분부터 정리하십시오. 작은 손질이 첫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려는 분은 등기와 경계, 진입로와 용도, 지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서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개발 계획과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만 믿고 가격을 높이지 마십시오. 공식 자료가 있는지 관공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가족 간 합의가 먼저입니다. 매도 가격과 대금 분배, 세금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개묘생 선생님이 모두의 마음을 맞추려다 혼자 지치지 않도록 대표로 협상할 사람을 정하십시오. 매수자의 자금 계획도 살펴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인지, 계약금을 언제 넣을 수 있는지,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수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돈을 준비한 것은 다릅니다. 계약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문의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집을 비우는 날짜, 수리 책임, 관리비와 세금 정산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추가한 특약이 선생님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친척이나 지인에게 파는 경우에도 계약은 정식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문서를 간단히 하면 나중에 감정과 돈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8월에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은 물건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매수자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8월에 준비한 서류와 정리가 이후의 결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8월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한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형편상 어렵다고 한 번 말했는데도 계속 설득하는 사람이라면 설명을 더한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과 관계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금액과 사용 목적을 물어볼 수 있고 친한 친구에게도 차용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함이 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고민과 친구의 사정, 뉴스와 투자 정보를 한꺼번에 들으면 마음이 지칩니다. 연락을 받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나누십시오. 다섯 번째는 정리해야 할 물건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서랍 하나와 통장 하나, 문서 한 묶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정리가 마음의 답답함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선생님의 건강을 가족 일정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검진과 치료 날짜를 먼저 정한 뒤 다른 약속을 잡으십시오. 선생님의 몸은 누구도 대신 관리해 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밤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한 말을 들은 날 곧바로 연락을 끊거나 긴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충분히 쉬고 난 뒤 문제의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과는 인연이 더 건강해지고 계속 선생님만 희생시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께서 8월에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는 작은 소리와 미세한 움직임을 먼저 알아차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선생님들도 사람과 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다른 사람의 기분만 살피는 데 쓰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몸이 지쳤는지, 돈이 무리하게 빠져나가는지,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도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평생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품어주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계가 깨질까봐 먼저 양보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쉬고 싶을 때 쉬고 힘든 부탁은 거절하며 마음에 쌓인 이야기는 적절한 때 표현하셔도 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인복은 아닙니다. 서로의 사정을 존중하고 어려울 때 책임을 나누는 관계가 진짜 인복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만 재물복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돈이 선생님의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선생님이 불안해지는 방식은 좋은 재산 관리가 아닙니다. 집과 땅을 오래 보유했다고 반드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선생님의 생활에 부담이 되는 자산이라면 좋은 조건으로 정리해 편안한 주거와 현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급한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받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며 준비된 사람과 거래하십시오. 1963년생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 병신월에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생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사람의 사정은 이해하되 책임까지 대신 지지 말고 돈의 흐름은 꼼꼼히 확인하되 불안 때문에 기회를 모두 닫지도 마십시오. 문서와 재산은 기록으로 지키고 인간관계는 솔직한 대화로 지키며 건강은 충분한 휴식과 필요한 진료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행동이 8월의 운을 선생님 편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8월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집과 땅이 좋은 인연을 만나 순조롭게 매도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몸의 불편함이 줄고 편안한 잠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노후의 재물복과 가족의 평안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따뜻한 귀인과 올바른 정보, 알맞은 시기를 만나 현실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8월이 오래 묵은 서운함은 풀리고 복잡했던 돈과 문서는 차분히 정리되며 선생님의 삶에는 편안함과 든든한 안정이 함께 자리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